확 와닿는 걸로 생각해. 겨우 생각되는 거 아닌가? 성적. 성적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없어? 농구에서 골 넣었을 때랑 안 넣었을 때랑.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근데 지금 두 개 있고 사실 확 나와가지고 2,700만 개가 이게 접수가 되고 야 진짜 많다 이러고 갔었어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없죠, 그죠? 근데 그건 집에서 해봐요. 감이 2,700조개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근데 오케이 지금 뭐라고 했지 이게? 성적. 오케이. 근데 그런 거 그리고 그쪽에서는 골 넣는지 없는지로 생각하라고. 각자 자기가 맞춤 교육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게 진짜 맞춤 교육이에요. 맞춤 교육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MIT에서 보면은 맞춤 교육한다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과를 만드는데 전부 다 클래시컬한 이론들을 하거든.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영역에서 그거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특수화가 돼요. 즉 자유정의 진리를 하고 있거든 모든 사람이. 편법을 안 해요. 근데 하여튼 여기 있는 사람이 편법을 안 하려면 내가 이런 거 그리면은 본인이 입장에서는 이게 골 넣느냐가 보이는 거고 골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이거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성적이고 모르는 성적 그죠? 모르는 골 넣는지 안 넣는지 그죠? 오케이? 근데 그 두 사람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7천만 개가 나오면 더 여러분들이 팍팍 와닿을 텐데 이 두 사람에 있어가지고 지금 모른다고 했는데 진짜 몰라요. 감은 네? 감은 뭐죠? 아니 근데 모른다고 했는데 근데 모른다는 게 뭐냐면 뭔가 있는데 여기에 성적이 있는데 28점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래서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근데 이게 28일 수도 있고 57일 수도 있고 성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0에서부터 100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나? 뭔지는 모르지만은 성적이 0에서부터 100 사이에 있다는 건 아는 거 아니야? 거기는 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진짜 꼴인지 아닌지 둘 중에서 하나인 건 알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나서 내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이 셀판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에 있어가지고 아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 경우에는 0에서부터 100 사이의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중에서 하나라는 건 얘는 알고 있어. 그죠? 그쪽은 어때? 꼴인지 아닌지 둘 중에서 하나라는 건 알고 있잖아. 둘이 공통점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여러분도 한글 이론 다 했잖아. 그래서 아까 이벤트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샘플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 아니야? 근데 봐요. 내가 여기에서 이거 모르는 거에 있어서 난 이거 아는 거는 이제 까만색으로 쓸 거예요. 이 모름에 있어가지고 S를 알아요. 얘는 뭐냐면 샘플 스페이스 이렇게 정해야 얘가 될 수 있는 모든 거 다 모은 집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타입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알아요. 알아야 몰라요. 성적이 0에서 100 사이인 건 알잖아. 꼴인지 아닌지 둘 중에서 하나인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S 안다라는 얘기 아니야, 도토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거 확률 이론이라는 건 이 모든 뿌연 개념을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위주로 표현을 일단 하는 거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빨간 거 있잖아요, 뿌연 거를 까맣게 표현하는 거에 대한 얘기 그거 잘 관찰하라고 지금. 그거에 있어서 대부분 모르는 그 객체에 있어가지고 타입은 알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 통신실로 처리하는 거 여기 봤더니 여기서 전파가 오는 건 알잖아. 함수 중에서 하나가 오는 건 알잖아. 그 중에서 어떤 함수인지 모르지만은 함수가 오는 건 알잖아. 근데 2,700만 가지 여러 가지 예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학부에서는 이런 얘기 했거든. 내가 미래의 배우자. 미래의 배우자. 그러면은 미래의 배우자에 있어가지고 뭐를 알아? 남자 경우에는
오케이, 그러니까 여자란 건 무슨 얘기? 집합비례가 아니야. 아,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름대로 이거에 있어서 난 집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집합적으로 표현을 할까? 함수적으로 표현 못해? 내가 봤을 때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이고 가장 간단하고 명령어로 모든 거가 집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집합에 대해서 좀 얘기했다는 거. 워낙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안 써먹다 보니까 뭐 이게 근본적이지 않냐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인류에 있어서 집합이라는 거 굉장히 근본적인 까만 논리라고 해요. 오케이? 수학에 있어서, 이론에 있어서.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 명확한 S를 갖다 내가 딱 지적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표명하면서. 맞죠? 또 까만 것이 뭐 있어요? 이 모름에 있어요. 이벤트라는 얘기 했었죠. 이벤트. 그건 뭐예요? 그 스페이스 안에서 샘플 스페이스의 소속 집합, 샘플 스페이스의 소속 집합을 이벤트라고 명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왜? 근데 그냥 단어만 알잖아, 지금. 왜 그런 단어를 그냥 쌀감으로 나한테 언급을 해야 돼? 뭔가 중요했을 거 아니야. 근데 본인한테 중요한 게 나한테도 중요했었어야 된다고요. 본인한테만 중요한 건 이건 이론도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자유, 정의, 진리를 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본인한테만 중요할 수는 없잖아. 국민한테 까발렸었을 때 국민한테도 중요해야지 중요한 거잖아. 근데 하여튼 이거 관련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내가 이거를 놓고 나서 이게 시험 점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뭐 그거 있어가지고 뭔가 타이프는 내가 언급이 된다고 했는데, 근데 확률 이론이란 이것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뭔가 동기가 있어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거를 지적을 하면서 이거를 얘기를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까? 왜 이렇게 까맣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랜덤한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이걸 심지어 랜덤하다고도 표현을 하고 unknown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unknown, uncertain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아주 뭐 fuzzy하다고도 표현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이 현상을.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워. 그죠? 그러니까 이게 fuzzy 이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확률 이론을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fuzziness에 대한 이론입니다. 뭐 uncertainty에 대한 이론입니다. randomness에 대한 이론입니다. 다 일가견이 있을 때 이유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 이론은 확률 이론이 뭐 이러진 않아요. 개념을 알고 있다면. 객체 기반 이론이기도 해요. 맞잖아, 그것도. 근데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문제만 찌릿다 풀려고 그러지? 근데 이상해, 이게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문제 풀려고 그래. 그러니까 뭔지도 몰라.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내가 확률 이론에 있어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동기를 가지고 내가 이걸 구체하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동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100만 명이 그래요. 또. 그냥 이것만 해, 이것만. 근데 뭔지는 몰라. 근데 근본적으로 이 철학이 뭐고 이게 이 서양에서 무슨 동기를 가지고 이런 이론을 개발했는지 감이 별로 없어. 그냥 문제만 풀려고 그래. 이게 이상한 거라고요.
알고 보면. 서양 아이들은 이런 이유가 있거든. 근데 이런 거를 갖다 나비가 나가가지고 이런 걸 갖다 흉내내는 사람은 또 흉내내요. 100만 명이. 참 이상해. 그래서 내가 확률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근데 하여튼 이거에 있어가지고 관건이 뭐냐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운동을 한다는 언설튼한 객체에 있어가지고 이게 본인 경우는 시험 점수 아니라 그죠? 근데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냥 그게 있다만이 아니라 맹구 있다 이게 그게 다가 아니야. 뭐냐면 이거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분명히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이게 만약 시험 점수라면은 내가 이거 받았나? 이런 게 있다고. 이거에 관여되는 이거하고 연관되는 질문이 꼭 있어. 저기 오늘 수업 들어갔나?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 맞아요, 틀려요. 그거 다 아우르는 게 확률 이론이에요. 알고 보면은. 근데 그게 무슨 얘기야? 오케이. 내가 A 받았나? 뭐 받았나? 뭐 이런 걸 물어볼 거 아니야. 그죠? 이게 A인가? 물어볼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표현해? 여기서 아주 깜짝이는 게 있어요. 근데 힌트, 이벤트. A 받았나? 이거 어떻게 표현해? 까맣게 표현해야 돼. 이 서양 아이들이 기술을 연습하라고. 질문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동기도 똑같고 이걸 보면서 이거에 있어서 의미 있는 얘기를 갖다 까맣게 해요. 걔네들은. 그래야지 생각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빨간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 그렇죠? 모든 게 불투명한 단어를 갖다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정확한 기분을 표현을 해요? 넌센스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 보면 다 부정확하거든? 그걸 어떻게 알아? 까매야지 아는 거지. 근데, 오케이. 내가 질문이, 1차적인 질문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관심 있다.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었어. 그죠? 꼴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은 나 A 받은 거야?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 아니면 B야.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 그러거나 내가 상위 7%인가? 뭐 이런 질문도 하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표현하자 이거죠. 그 기분을.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자연스럽게 하는 질문을 까맣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관건이에요. 까만색으로. A.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A 받았나?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얘가 A인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표현해? 얘 있죠? 그거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S? 얘잖아. 거시기. 모르는 거. 언설튼한 거. 랜덤한 거. 언노운한 거. 얘잖아. 그건 맞잖아. 얘가 A인가? 이거 어떻게 표현해? A인가? 이거 어떻게 표현해? 근데 이 시점에서 expectation 저기 있는 이런 얘기. 근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내 강의에서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얘기를 하지 우리 모두 같이 보면서 투명하게 다 까놓고 얘기하고 우리는 근데 마치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비장의 카드라는 수면을 가지고 자기만 아는 카드들이 내면 이거 봤지. 그리고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게 그건 과학 아니야. 이렇게 슬쩍 해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거 있잖아. 왜 그렇게 살아? 투명하게 떳떳하게 살지. 이거에 중요해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진리가 밝혀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엑스펙테이션들이 필연적으로 얘기하게 돼 있을 거라고요. 근데 나비가 와가지고 쓰는 이 논리를 갖다가 여기서 이쯤에서 이렇게 들이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보통 다 틀려.
서양 아이들은 이렇게 동원하는 기술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기술들이야. 알고 보면은 논문 대표적인 임팩트 팩터 엄청나게 높은 논문들을 보면은 너무나 잘했어 생각을. 그냥 이래가지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생각해가지고 문제 보고 끝내라는 거지.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하여튼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는 계속 하자고요, 우리가. 떳떳하게. 왜 거짓말해요? 왜 쓸데없는 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의미는 뭐야, 그게. 나는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에 있어서 정확하고 명확하고 거짓말 안 하는 상태에서 가장 정직하게 얘기하자라는 의도인데 말이야. 이발질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그 학교 상하탑이냐고요. 그렇지 않아? 뻔듯하면 강성대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오케이. 근데 하여튼 이 모르는 게 A 아니야? 이거 표현합니다. A 아니야. 그럼 나는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건 본인의 문제니까, 본인의 개념이니까, 본인의 있는 세계니까. A 아니야? 물어. 근데 그게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야. 한글 이론에서 보통 문제 이렇게 풀다 보면 좀 순탄하다가 뭔가 이거 팍 뛰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근데 그거 푼 다음에 또 순조로워지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렇잖아, 보통. 그죠? 근데 이 확률 이론의 전개, 재정에 있어가지고, 요게 아주 어려운 말인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근데 이 실마리가 풀리면은, 그래서 얘놈들이 이렇게 한 거였구나, 이런 게 온다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보잖아. 본인한테 A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 숫자가 100에서 100은 A인 것 같고 99도 A인 것 같고 98도 A인 것 같고 96도 A인 것 같고 쭉 내려가지고 88도 A인 것 같고 87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86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한테는 그런 뭔가 있어요. 그렇죠? A라는 개념이.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뭡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한 100, 99, 98, 97, 96, 89까지 갔잖아. SE 소속 집합 아니야? 그래서 그걸 갖다 내가 그거를 내가 2라고 얘기를 하잖아. 2라고. 근데 어쩌면은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A 개념하고 저 사람이 A 개념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난 이 사람에 부합한 네가 이거를 표현을 하라고 그런 거구나.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공통점은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2라는 게 있는데 전부 서로도 다를 수는 있어. 근데 2라는 개념은 있다 이거지. 이 특징은 뭐냐면은 S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 맞잖아. 그렇죠? 그죠? 그죠? 근데 내가 이게 A가 이게 M이가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잖아.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할 거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게 A입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뭔가 이런 와중에 이런 혼란 속에 E라는 소속 집합에 대해서 내가 필연적으로 생각을 해요. S에 대한 소속 집합은. 그죠? 그러나서 S가 거기에 속해 있느냐를 내가 자연스럽게 물어본다고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호기심이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그건 어때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 툭툭 던진 얘기. 내가 여기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모든 호기심을 이런 집합 뭘 제정을 해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위권은 어떻게 표현해요? 상위권. 100 상위권인 것 같고, 99 상위권 아니고, 상위권인 것 같고,
68까지 상위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속 집합으로 표현하고 그 소속 SE 소속 집합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모르는 S가 속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속해 있으면은 상위권인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놈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벤트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하는 질문도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저 포괄적으로 보면 얘가 이런 특성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 있잖아. 이 특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 까맣게. 집합의식을 표현할 것 같잖아. 어때? 이거 와 닿아요? S라는 거 제정이 돼 있고 까만색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상위권입니까가 뭐냐면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이로서 표현이 된다 이거죠. 거기에 속해 있느냐로 질문을 함으로써 나한테는 그게 상위권의 개념 아니야. 이가 맞아요? 근데 본인이 여기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괄적인 질문은 뭐냐면 이런 특성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 아니야. A 특성이 있습니까? 뭐 상위권입니까? 뭐 이런 게 다 특성에 대한 얘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 관련해서 특성에 대해서 막 물어볼 거라고. 그렇지 않아? characteristic, property.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걸 갖다가 아주 포괄적으로 굉장히 일관되게 아주 투명하고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 그 수단이 집합으로 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투명한 얘기 아니야? 이거 다 알아듣지 않아요? 이러면은 진짜 이게 맞으면 참이면은 맞아. 저게 A라는 얘기라는 그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모든 질문을 허락을 하잖아. 모든 프로퍼티에 대한 질문을 허락을 하면은 결국은 이 2라는 놈은 그걸 반영을 하는 그 모든 프로퍼티 있잖아. 그걸 반영을 하는 이도 다 나오라고 하면 뭐야? 이거를 놓고 S를 놓고 PS라는 놈을 갖다가 정의를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모든 2로서 2가 S의 소속 집합으로 우리가 하잖아. 그래서 이게 뭐 파워셋이잖아요. S의 파워셋. 그래서 이 S의 파워셋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원소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이 S의 이미 소속 집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가 내가 여기에서 얘가 거무스름합니까? 얘가 A급입니까? 얘가 이거 상위권입니까? 얘가 중간 정도입니까? 뭐 이런 걸 갖다 다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 이벤트라는 집합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이런 언어들 있잖아. 그걸 다 표현을 한다고 일대일로 매치시킨다고요. 멤버십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건 수학이라 이거죠, 이거.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질문도 던져 사실하고. 이게 만약, 성경이라면은 이거 있잖아요. 내가 A거나 B를 받았나요? 이런다고요. 그죠?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 같이 현재 여기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내가 내 배우자가 있어. 그러면 얘가 예쁘고요. 돈도 많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 얘가 예쁘고요. 그러고 나서 연봉이 5천 이상 되나?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얘가 집안이 좋나?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동시에. 그러거나 예쁘게 생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그거 어떻게 표현해? 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 배우자야. 얘가,
가정이 굉장히 좋던가 아니면은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적어도 상위권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등생이야. 그러거나 엄청 예쁘던가. 이런 표현 어떻게 해? 어떻게 표현해? 내가 얘기한 거 잊어먹었지만 이거거나 동시에 이거거나 그러거나 예쁘던가 이런 집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는 거냐면 얘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자연 언어 있잖아. 그거를 미신 랭귀지 비슷하게 이런 수학적인 언어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얘기를 통역을 번역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하는 언어가 이제 알고 보면은 propositional 언어거든요. 그러거나 그러거나 꼴통이 아니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뭔가 여기서 자연적인 언어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질문을 할까 하면은 조금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얘가 이런 특성이 있습니까? 저런 특성이 있습니까? 하다가 이제는 조금 이 진보가 돼가지고 얘가 이런 특성이 있고 동시에 이런 특성이 있고 그러거나 저런 특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다가 또 진보를 해가지고 이런 특성이 있고 저런 특성이 있고 저런 특성은 없는데 말이야. 근데 그러거나 이런 특성이 있습니까?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걸 갖다 이런 언어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히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개념 잡으면 표현이 다 되잖아. 집합 이론으로 갖다 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내가 익히 아는 것들 아니야. 유니언, 그러니까 합집합, 교집합, 컴플리멘테이션만 있으면은 여기에서의 웬만한 그 질문들이 다 커버가 돼. 그래야 안 그래? 근데 최종적으로 이게 디자인돼가지고 결국은 오늘 내가 하는 얘기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 파워빌리티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보통 일장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서양 놈들은 이런 것까지도 이거 생각하면서 이것까지도 생각해가지고 뭔가 이런 자연 언어가 이런 식으로 통역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미도 복잡한 질문을 던지더라도 얘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처럼 2%만 보고 끝나지 않아요. 얘네들은 갈 때까지 가가지고 모든 거 다 커버해가지고 50년어치를 다 본 다음에 이론 설정한다고요. 기계 하나 만들어낸다고요. 솔루션 하나 만들어낸다고요. 그걸 우리가 그런 기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2%만 하는 되는 민족이 되면은 우리 계속 문제 생길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 진정 배워야 되는 모습은 이거라고요. 걔네들이 그냥 빈틈없이 하는 거 있잖아. 뭔가 하나 제정을 하는데 이 안에 모든 보관이 다 있어. 알고 보니까 이 짧은 저 구조 안에. 근데 이런 것도 벌써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뭐 셋 알제브라라고 해요. 아니면 교집합하고 합집합하고 컴플리멘테이션하고 뭐 드모그러스 뭐 있고 드모그러스 로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게 이런 질문을 깔끔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 누가 S가 여기에 소속이 됩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얘가 말이야, 얘가 돈이 많고, 동시에, 공부도 잘하고, 그러거나, 외모가 출중하고,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에 소속이 돼 있느냐고 물어보지만은, 집합이론에 근거해가지고, 이놈이 뭐예요? 이 질문하고 똑같지 않아, 이게?
이 질문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럼 이게 좀 더 간단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따만한 게 질문이 처음에 굉장히 복잡한 줄 알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리 정도 돼가지고 A intersection B로 리듀스가 되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지 바보같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는지 몰랐죠? 근데 선수들은 알아요. 이벤트 하면 인생 다 끝나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잖아. 근데 깊은 전략이 여기 담겨 있잖아. 근데 책이 읽어보면 한마디 한마디만 셋 안으로라도 나오고 이러는데 내가 내 자신한테 그 당시에 했었을 수 있었던 질문 뭐냐면 이거 왜 하지? 이런 걸 할 수 있었잖아. 근데 무척대로 신뢰라는 것만 한다고요. 그럼 거기서 깨달음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게 깨달아질까? 난 안 된다고 보이는데. 자기가 이 확률 이론을 자기가 재소환해가지고 재생을 시키지 않는 한 이 확률 이론이 절대로 뭔지 몰라요. 흉남은 내가 오케이.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논지가 뭐냐면 이 모름에 있어가지고 질문들을 한다 이거예요. 포인트는. 근데 전부 다 질문했었죠. 그죠? 자연스러운 거였잖아. 랜덤너스에 있어가지고 확률도 질문도 같이 따라온다. 패키지로. 그죠? 끼어팔기라고. 그게 확률 이론이에요. 근데. 질문까지도 배려를 해요. 이론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이벤트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그걸 이벤트를 다 모아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은 근데 내가 지금 조금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개념을 갖다 정립을 했고 이거 그러고 나서 이런 개념을 정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의 요소는 반영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최종적으로 내 에젠다가 있잖아. 이거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개는 얘기하는데 근데 이 P라는 요소가 있어.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이때까지 한 얘기만 이렇게 보잖아. 그럼 뭐가 안 반영이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법리를 따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있는 그 증거만 가지고 정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50년 후에도 이 논리가 너무나 맞아가지고 우리 국민한테 혼란을 초래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몇번 이렇게 결정하고 절대 저렇게 결정해가지고 앞으로는 내가 누구든지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법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50년 후에도 이게 유용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접수한 것만 이렇게 봐야 된다고 헌재에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 접수한 거는 뭐예요? 여기에서 이 접수한 거에서 뭔가 미싱한 부분이 있는데 뭐가 미싱해? 그래서 이 랜덤네스에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 요소가 까만 요소가 등장을 해요. 그죠? 근데 뭐가 미싱해? 미싱한 게 뭔가 있는데 뭔가 허전한 거 있잖아. 근데 이게 확률 이론이려면은 여기 확률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명확하면 내가 학부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했다가 그런 상황에서 학부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를 전략한 얘기 한 번 있는데 나는 이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S가 이러한 특성이 있고 또 이러한 특성이 있고 동시에 그러거나 있고 그러거나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걸 갖다 물어보려고 그러잖아. 그죠?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언어 있잖아. 자연 언어 있잖아.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propositional logic으로 보면은 이거의 의미가 이걸 갖다 번역을 갖다 해주면은 P
프로퍼티 얘기하는 거예요. 이 P는 P1 S에다가 또 하니까 and P2 S or P3 S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이게 자연 언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쓰는 언어고 그걸 갖다 뭐 기계화해가지고 미션 랭귀지를 바꾸면 이렇게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S가 이런 프로퍼티가 있고 이런 프로퍼티가 있고 두 개다가 있고 그 두 가지 프로퍼티가 있고 또 S가 이런 프로퍼티가 그러거나 있거나 이런 프로퍼티가 있거나 이런 프로퍼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이걸 또 번역을 하면 집합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A1이라는 집합이 있고 이거에 해당되는 A2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서는 교집합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합집합이 사용이 되고 이거 갖다 A3를 해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집합 논리에 기인해가지고 모든 처리를 다 할 거라고 이 기계에서. 근데 뭔가 이런 언어가 이런 식으로 변조가 되고 이런 언어가 이런 식으로 변조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S가 여기 소속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뭐냐면은 하여튼 이렇게 인간이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얘기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집합 이론적으로 표현이 되느냐를 물어본다 이거죠. 근데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거 하면 이렇게 이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거 하면 이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거의 정보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언어가 수학적인 언어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 언어는 이거일 수도 있어요. propositional logic. 이런 특성이 있고 저런 특성이 있고 그러거나 이런 특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보통. 특성 위주로. 근데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자연 언어를 갖다 하면서 이거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갖다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런 체제가 그 모든 요구 조건을 갖다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데 있어가지고 이 자연 언어를 이렇게 통역하는 그러한 기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좀 명확하다고요. 이때 이런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and or들이 union intersection으로 매치가 되고 여기서 not이 만일 있잖아. 그러면 set complementation으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랭귀지를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집합 언어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포인트는 인간이 얘기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 가만히 됐고 이거 가만히 됐어요. 근데 이게 확률 이론이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는 것 같거든. 그 요소가 뭐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 거잖아. 이거 안 봤어요? 이거 본 기억 없어요? probability space라고 그러잖아. 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얘는 probability measure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의 개념이 뭐예요? 저 S가 집합하면서 칼 그러니까 전 집합이라는 게 어떤 집합? S가 저 질문에 대한 답이 될 확률. 아니, 이거의 의미가 뭐냐고. 우리 같은 데 보고 얘기하자고요. A가 S가 A가 되는 확률, A는 집합인데 S는 이 속한. 네?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이러지 않아요? A가 발생하는 확률 그러고 나서 끊어버리지 않아요? 연대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결국 대표를
되돌려 물어보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본인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강성되고 뭐 이런 용어 아니야? 근데 강성되고 또 하면 끝나잖아, 북한에서. 그래서 A가 발생한 확률하면 또 끝나요, 한국은. 다 똑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감히 얘기하는데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빨가벗은 임금님이에요. 그러면서 막 가르쳐. 그래가지고 오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봐. 확률 이론이 뭐냐고. 뭔지 모르잖아. 그게 뭐 그렇게 더 올라와요. 내가 당시 뭔지 몰랐는데. 6개월 후엔 더 모르지. 근데 말은 했다고요. 이게 A가 발생한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그건 또 무슨 질문입니까? 100만 명이 나한테 그냥 되물어요. 내가 이상한 것처럼. 근데 내가 절대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감히 100만 명한테 도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A가 발생한 확률이. 나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알아요. 100만 명이 다 몰라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이 현주소예요.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런 거 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뭐예요? What? Why? How? 뭐 이런 질문 할 거야. What, why, how? 이게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있는 개념 위주로 지적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거의 의미가 A라는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A라는 집합이 있으면은 이 모르는 S가 A에 소속이 될 확률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의 의미는, 명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모르는 S가 A에 소속이 될 확률이에요. 이거의 의미가 이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놈이 주어진 그 A 있잖아요. A에 소속이 될 확률이 뭡니까? 물어보는 건 와닿잖아. 그죠? 근데 이런 컨텍스트 아무것도 없이 A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이러면은 그거 와닿아요? 100만 명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서울대생 다 포함해가지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들 하는 건지. 번역판들 봐요.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A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써 있어. 그게 무슨 얘기야? 아, 맞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맞아요. 그거는. 그죠? 근데 보통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냥 A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해서 끝나. 그게 무슨 얘기냐고. 이거는 뚜렷하지 않아? 모르는 S가 A에 속해 있을 확률 얘기하면 그건 확실하잖아. 의미가.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이건데, 그래서 얘가 이거라고 했을 땐 또렷해진다고요. 그죠? 근데 A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얘를 그래버리면 그건 또렷하냐고요. 그 내용이. A가 발생을 하면 무슨 얘기야? A 발생했네! 그렇잖아요. A 여기 있는데 발생했네. 발생할 확률이 뭐야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100만 명이 그래. 그럼 다 손떴죠. 이게 인민대회야. 알고 보면은. 북한에서 노동 전당대회야. 어디서 노동 박수 치고 얘기 받고 끝나. 근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문제는. 실체가 없는데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돈만 하잖아. 근데 내가 확률 이론을 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A가 발생한 확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이걸 감을 잡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내 23년 경력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무슨 확률로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뭐 미적분 채해봤자 그게 뭐 닿느냐고요.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데. 하여튼 내 개통 철학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확률을 그때 고집하면서 가르치려고 그러는 이거 그런 데 있어요. 우리 다 사기칠 수는 없잖아. 근데 일단은 이거는 파악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확률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확률은 무슨 얘기야? 이 확률의 의미는 뭐야? 이건 알겠고 이것도 알겠고 개념을 probability다. 이게 that이라는 것도 알겠고 근데 이거는 좀 붙으면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좀 정리 좀 하자고. 이 확률의 의미가 뭐지?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확률의 개념이에요. 알고 보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잖아. 그래서 6개 중에서 하나잖아. 그럼 확률은 분질인 것 같아. 오케이? 얘가 6이 될 확률이 있잖아. 그거 따져보면 분질인 것 같아. 그 특성이 있잖아. 얘가 6일 특성. 그건 어떻게 표현해? 얘가 6이다. 뭐 이런 거. 그건 어떻게 표현해? 집합적으로. 이게 주사위잖아. 주사위 값이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 6이다. 이런 거. 빨간 S가 6이다. 이거 표현해. 이런 걸 제대로 표현이 안 된 상태에서 더 진보된 개념을 어떻게 표현을 해? 그냥 문법 들어가지고 당황명에 박수 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상하타에 비해서 추구하는 지식은 절대로 아니에요.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문제는. 그래서, 오케이. 이거 어떻게 표현해? 얘가 6이다. 이렇게 표현도 되죠? S가 6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 있잖아. 그렇죠? 멤버십으로 난 표현을 하려고 보고 있잖아, 지금. 멤버십 적으로 표현하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아? 집합을 또 활용했잖아. 내가 싱글톤스 집합. 이게 여기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 집합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 집합의 원소의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집합이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얘여야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야만 이게 맞고 이게 맞으면 이거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개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돼. 이때까지 흐름에 의해가지고 뭐든지 다 멤버십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건 집어가지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잘했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정말로 간단 명료하게 잘 표현했어요. 핵심 퍽 집어가지고. 쓸데없는 거 다 날리고. 근데 내가 일단은 PA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probability that 빨간 S가 A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이렇게. 근데 하여튼 이 얘기인데 근데 그게 여기서 내가 활용을 하는 한 가지 부품이에요. 근데 이 부품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이거 해가지고 뭔가 하나 정도 더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정말 확률 이론이 되게끔 조작을 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확률 이론이란 뭐예요? 내가 이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질문 다 하잖아. 그쵸? 이 랜덤한 거 모르는 걸 대상으로 얘가 내가 A를 받았나? 뭐 이런 거 있었죠? A를 받았나가 아니라 내가 하는 질문은 이거야. 내가 A를 받을 확률이 뭐냐고 질문하는 거야. 그래야만 확률 이론이 돼요. 그쵸? 객체 기반 확률 이론. 그래서 내가 지금 용납하는 이 질문의 종류가 확률에 대한 질문이야. 이 객체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얘가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얘가 이런 특성이 있을 확률이 뭐야? 뭐 어떻게 표현해? 특성, 왜 상하는 A라는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아주 PA 값만 내가 딱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 얘기 아니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PA 아니야. 맞아요? 근데 내가 부분적으로 대충 줬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좀 완벽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무리를 저기 10분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확률 이론이란 뭐야? 다시 내가 또 되풀이해가지고 드물지.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거 계속 하잖아. 인생이란 뭐냐? 내일도 또 와가지고 인생이란 뭐냐? 모레도 와가지고 인생이란 뭐냐? 내가 왜 고려대학교 다니는가? 모레도 물어보고 급비도 물어보고 그런 게 인생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쯤 와가지고 확률 이론이란 뭐예요? 자연스러운 질문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왜 똑같은 얘기 또 해? 아니에요. 나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취지가. 이런 질문은 똑같지만은 계속 발전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지금 나는. 그죠? 이런 거 물어봄으로써.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있다고 지금. 그죠? 이 빨간색이 점점 검은색이 되잖아, 지금. 이론이 되고 있다고,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전부 다. 이 까만 거 위주로 생각이 되는데 빨간 거 위주로 생각 안 될걸?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이 고전하는 거야. 까만색이 없어, 걔네들은.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이거 마무리를 지으려면 뭐 이런 퍼즐에 있어가지고 이런 조그마한 피스가 파악이 됐잖아. 그러면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간단 명료하게 확률이란 해가지고 표현 좀 해보라고. 언론의 퀘스천에 대한 퀘스천에 대한 답인데 더 정확한 얘기는 이런 거를 내가 지향하는 거니까. 왜냐면 뭔가 의미 있는 퀘스천을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하잖아. 무슨 퀘스천을 하든지 간에 특성에 관해서 확률적인 질문을 했었을 경우에 답이 있는 체제. 어때?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그런 체제를 만들려면 내가 뭐를 요구해? 답이 아니라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체제가 확률 이론이라 이거죠. 질문이 뭐가 들어오는지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관련해서 확률 이론은 나한테 오늘 끝까지에는 뭐냐면은 나한테는 이거야. 인공지능이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의 뇌에다 집어넣는 것에 대한 얘기야. 근데 나는 이 인공지능하고 이 이론하고 인터랙션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에 있어서 질문을 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거에 대한 지식을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probability 그 이론이 있잖아. probability theory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모르는 거에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분들이 접한 첫 번째 AI 이론일까? 그래서 이 뇌에다 뭐 집어넣느냐에 대한 얘기야. 근데 얘를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P라는 이 P는 뭐냐면은 이 P라는 거는 이런 함수야. 그리고 얘의 의미는 이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뇌에 이 함수 정보가 있잖아.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할 거야? 아까 내가 A 아니면 B를 받았나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그럴 확률이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이 내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나올 거라고. 그렇죠? 내가 그런 체제로 구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이 질문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해당되는 답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는 거야. 말 돼요? 인공지능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확률 이론은 나 입장에서는 지식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 모르는 객체에 대한 지식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률 이론을 거치면서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남는 거는 그냥 껍데기만 남아.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도 못해. 껍데기를 누가 기억을 해? 나한테도 의미도 없는 거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얘한테 무슨,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미적인 거거든. 지금 이 두 개는 헤아려졌는데, 오케이? 근데 여기다 뭐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체제를 구성을 하겠다는 의미가 좀 깔려 있거든.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이 P라는 놈을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그걸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얘는 무슨 질문이 오든지 간에 하여튼 뭔가 이거의 프로퍼티에 대한 질문이 왔었을 때 구체적으로 얘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뭐야? 그런 질문이 왔었을 때 더 복잡한 질문도 얘는 수용할 수 있어. 안에서 처리해가지고. 그렇죠? 얘가 이런 질문을 해도 돼요. 밖에서 얘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또 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거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특성 아닌 거를 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그런 확률이 뭐야? 이런 질문도 얘가 처리가 돼. 그렇죠? 집합 처리 막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집합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어떤 집합에 속해 있느냐 뭐 그런 확률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상하는 A 더블 프라임이라는 집합을 이거 환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A 더블 프라임에 해당되는 P 값을 갖다가 여기서 봐가지고 돌려주면은 얘는 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체제가 되는 거 아닐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얘는 함수라고요, 함수. 그래서 이 P에 해당되는 A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벤트에 해당되는 모든 P 값이 나열이 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함수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다 집어넣으면은 얘는 이런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이 랜덤네스에 대한 지능이 있어. 그러면 이런 query answer 있잖아. 이런 인터랙션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나 입장에서는 확률 이론이 인공지능이기도 해요. 나의 최초의 오토마타이기도 해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확률 이론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는 법규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로서 이 내부에 들어있는 법규 있잖아. 논리도 생각하는 방법,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까만 글씨로 이렇게 나타내주면은 내가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얘는 까만 글씨를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이게 바로 나한테는 확률 이론이라 이거죠. 어때?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 P라는 이런 함수를 갖다가 제정을 해가지고 이게 바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감 와요 이제 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거 sample space인지 event space인지 probability measure. 그리고 이걸 세 개를 딱 제정을 해가지고 까만 글씨로 딱 제정을 하는 순간 이런 오토마타는 생성이 되고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게 바로 이 uncertainty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나한테는 확률 이론이 이겁니다. 나는 일장 여러분하고 똑같이 읽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 근데 박진영이 얘기해요. 어떤 가사를 주든 간에 다 다르게 불러야 되고 사람이 다 다르잖아. 근데 우리 다 똑같이 배워. 똑같이 노래해. 이거 다 가짜예요. 근데 미국에서 채점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이게 가사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자기화돼가지고 나온다고요. 근데 그게 진정한 사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되거든요. 이상적으로. 근데 하여튼 적어도 일장에 있는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확률 이론이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내가 부분적으로 하여튼 이것까지 간 거예요. probability space까지 간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잖아. 이게 현재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 현재에서 다르지 않는 부분은 뭐가 있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하잖아.
그럼 뭐가 미싱해? 우리는 현재에서는 법률 따지겠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두고 나서 자유정의 진리할 거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게 확률이 이러는다 해도 끝! 해버리면은 너 나가지 마. 그래야 돼. 나 지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3분동에. 왜 나를 잡아야 돼? 야, 너 얘기 안 끝났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어떻게 보면. 왜 내가 얘기가 안 끝났어요? 내가 이런 지식을 갖다 뭔가 의미를 넣어. 오케이? 그래서 P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너 있잖아. 내가 A를 받을 확률은 0.9야. 오케이? B를 받을 확률은 0.8이야. 이러고 나와요. 그렇죠? 내가 P 이렇게 기록을 해버리면은 그렇게 제정을 해버리면 답이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A를 받을 확률은 0.8이고 B를 받을 확률은 0.99 뭐 이래가지고 이런 P가 여기에 있으면은 얘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게 기계야. 그럼, 이래야지 인사치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얘가 A일 확률이 뭐야? 그래서 0.9가 나왔어. 이 지식에 의해가지고. 그죠? 얘가 B일 확률은 뭐야? 그랬더니 0.8이 나왔어. 그럼 그 순간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서 이런 지식은 인간도 그렇지만은 의중이 뜨중이 지식 다 집어넣어도 돼. 그죠? 근데 나는 어떤 지식을 집어넣고 싶어 얘한테. 내가 얘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붙이고 답을 얻었을 때 말이야. 정말 잘한다. 이런 인상 주는 지식을 넣고 싶지. 얘가 두 가지, 얘가 잘못될 가능성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 크게 보면은.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뭐예요? 네? 잘못되게 하면 그렇지만 그거 좀 세분화하고 더 구체적으로 더 의미 있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잘하면은 좋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안 좋아요. 뭐 그거는 너무나 조금 그 단수가 성숙성에 있어가지고 조금 대학원 과연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준 이 정도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답이라고요. 미안하지만. 그죠? 근데 우리는 막 다른 일상에서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성숙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공대 영역에 와서는 전부 다 그런 얘기해. 내가 보니까. 이게 공대 및 이 과학에 있어서는 이 성숙성이 개발이 안 됐어. 우리나라는. 집에서 일 처리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처리 안 해요. 그런데 이 영역에 와서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우리 능력이 개발이 안 됐어요. 우리는 교육이 틀렸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얘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이거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신이, 이 뇌가 도를 수가 있어. 그죠? 미친놈일 수가 있다 이거야. 미친놈일 수가 있어. 사람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요.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이 사람 커다란 가능성 보면 저놈이 미친놈이거나 이상한 놈이야. 둘 중에서 하나야. 그렇지 않아? 이게 미친놈일 수가 있어. 뇌가. 그쵸? 미쳤을 수가 있어. 그쵸? 그리고 비정상일 수가 있어. 틀릴 수가 있어. 두 가지라고. 이상한 게 틀린 거 아니야, 좀. 그죠? 그래서 또 우리 이상한데 그러잖아. 근데, 그러면 그걸 이 영역에서 보면 이 뇌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 영역에서 보면 얘가 미쳤다는 건 어떻게 표현하나? 미치지 않은 건 어떻게 표현해? 근데 이러면 미친 거야. A가 될 확률이 뭐야? 그랬더니 0.9라고. B가 될 확률은 뭔가 0.7. C가 될 확률은 뭐야? 2.8. 뭐 이러면 미친 거야, 얘는.
한 거 아니야?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 한번 표현해라. 근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확률 이론에서 한 큼이라도 지식이 남았으면은 그거에 준해가지고 대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치면 안 돼. 그쵸? 맞죠? 그리고 맞아야 돼. 그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있지 않아? 그래야만 내가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이랬을 때 얘가 다 맨날 올바른 얘기만 할 거라고.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얘 미치지 말아야 돼. 그거 어떻게 표현해? 근데 그리고 내가 표현하는 이 방법이 책에서 표현하는 방법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표현하는 거는 좀 팍하고 와닿지 않아?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 보통.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는 건 뭐야 그랬더니 법규 1, P에 있어가지고 법규 1, 2, 3이 성립이 돼. 예를 들어서 PS의 값은 항상 1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PA라는 건 모든 A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똑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A하고 B가 있는데 PA 유니언 B는 A하고 B가 교차를 안 했을 경우에는 PA 유니언 B는 PA 더하기 PB라 이런다. 그 세 가지만 하니까 얘는 돈 놈은 아니야. 근데 그걸 입증을 해달라고요. 난 그런 얘기하고 싶거든. 난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 미국 과학 논리로는 그런 얘기를 정당하게 세 줄로 딱 하고 점잖하게 세 줄로 딱 주고 나서 싹 주고 나서 싹 웃어요. 자기네들 뭐 하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 다른 들이 딱 그 외우기만 하잖아. 이 P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principle 1, 2, 3 외웠어. 그래, 뭐야? What, how.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나온다고. 조사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안 하다 보니까 그만 뒤에 있다고 외워. 근데 그게 지식이네. 근데 내 질문이 이게, 확률책 펴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세 가지 특성, P에 대한 그런 세 가지 특성이 있어. Why?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다 엮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요구 조건이 있잖아. 근데 이게 올바라야 돼. 그치? 미치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정선에 가가지고 뭔가 주사위 던지면 얘가 6분지에 썼을 때는 진짜 확률이 6분지이 돼야 돼. 그치? 내가 그래야지 써먹을 수가 있다고요. 그죠? 확률 이론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답이 왔었을 때 그게 100% 신빙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해야 된다. 이 세상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정확하게. 근데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을 가해라고 했죠. 근데 첫 번째 미친놈에 대한 요구 조건은 있는데 내가 오늘 그 시간이 없어서 못 따지고.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접한 똑같은 확률 이론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확률 이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에요? 모르는 거에 대한 지식이에요? 객체 기반 논리예요. 퍼지네스에 대한 이론이죠. 이런 것들이 다 맞네. 아주 감이 오잖아. 이게 외워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잖아. 근데 확률 이론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답을 하는 거에 있어서 벌써 미리 조작이 돼가지고 그 기능은 벌써 안에 있어요. 지식 안에.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질문은 다 수용해가지고 답이 직방으로 나와요. 직방으로. 그런 게 확률 이론이에요. 나한테 어때요? 말 돼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접한 특히 외워가지고 뭔가 이해를 하려고 그랬던 저 책 그냥 마디마디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아는 그런 지식은 아닐 거라 이거죠. 그럼 누가 맞아요? 그게 아마 결정적인 질문일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 세상에 있는 문제 더 잘 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답은 명확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아는 사람하고 흉내내는 사람하고 달라요. 근데 난 여러분들 그렇게 습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시간 반이 됐으니까 오늘은 종료를 하죠. 근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확률 이론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뭐 똑같은 단원이 뭐 이런 걸 갖다 거칠 텐데 근데 분명히 나는
내가 아는 그 노래로서 여러분들한테 불러줄 거라 이거죠. 근데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이 모든 얘기, 많은 얘기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듣지 못하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알게 되면은 저 사람이 듣도 못한 얘기를 갖다 내가 해주고 그거를 내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내가 저 사람 진짜 아는 거 아니야. 그냥 똑같이 각본 읽는다고 해도 그 사람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각도에서 대학을 와가지고 잘 이 학습 과정을 갖다가 잘 지를 하고 가요. 이렇게 질문들이 있어요. 커먼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학부회의 간 다음에 이걸 영어로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영어로 할 건지 그거는 그때 정하게 될 거예요. 그죠? 저는 이거 끝나고 나서 이거 여기다 두고